일상에서 인생을 캐다 마이너스 최강소 홍반장. 서반장. 진반장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운동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지금까지 어떤 운동들을 해왔고 새해에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진반장이 운동 팁을 정리해가지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목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혹시 그런 거 느껴? 아, 예전 같지 않다. 많이 느끼지. 그러니까 정신뿐만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거의 주말도 없이 일을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많이 느껴지더라고. 아, 체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2025년 초반에 운동을 엄청 많이 했었단 말이야. 주 4일, 5일 막 이렇게 나가면서 몸을 뭐 만들겠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뭐 무거운 것들을 들면서 하진 않지만 뭐 촬영 장비를 이고지고 하면서 그걸 계속 그 무게를 유지하면서 한 몇 시간을 찍어내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체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가을 지나서 겨울 연말쯤 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 가겠는 거야. 그 운동을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그렇게 운동을 해놓은 거 가지고 내가 이걸 버텨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특히 많이 들더라고. 왜 30대부터는 신체 유료 구독으로 전환된다 이런 말 있잖아. 30, 30세 전에는 뭐 아파도 금방 낫고 잘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료 체험 신나게 즐기다가 30대가 되면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끊어야 되고 병원비도 써야 되고 이렇게 유료 구독 시작된다. 그래서 진짜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나 좀 궁금하긴 해. 20대 때는 진짜 난 배 잘 안 나왔거든. 3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20대 때는 그런 대사 활동이 운동을 안 해도 될 만큼으로 활발하게 되는 게 맞아?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도 많이 분비되고 이제 천연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막 운동하시는 분들 왜 몸 키우려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잖아. 그럼 이제 몸에서 동화 작용이 많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합성되고 이렇게 커지고 이러는 건데 거의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성장기 남성부터 20대까지는 계속 분비가 되고 왜 20대에도 키 크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사실 스테로이드 안 맞아도 엄청나게 몸에서 동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맞아도 천연 스테로이드가 계속 몸에서 뭐 뿜뿜하고 있다는 거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운동을 사실 많이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3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10대 후반 때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게 좀 20대 때 건강이 외국보단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요새는 또 운동 많이 하더라고. 그럼 각자는 다 어떻게 느꼈어? 아,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언제 느꼈어? 나는 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한 37? 딱 그때부터 느껴졌어. 완전히 피로감이 확 쌓이고 어떤 예전에는 막 한 새벽 3, 4시까지도 놀든 뭐 일을 하든 TV를 보든 해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한 번 그러고 나면 이제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피곤하고 그 다음날은 거의 죽어 지내는 것 같이 되고 재작년까지는 우리 진짜 바쁠 때 새벽 4시까지도 일하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 작년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 못 하겠는 거야. 그냥 12시, 1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눈이 감기고 자야겠다. 이건 뭐 일이고 뭐고 몰라 이러고 자고 막 그랬었거든. 확실히 체력이 훅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서반장은 엄청 바쁜 시기, 우리 엄청 바쁜 시기에도 그래도 PT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꼬박꼬박 아침에 나가긴 했어. 난 못 가겠는데 진짜 너무 이게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 속에서도 서반장은 꼬박꼬박 나가긴 하더라고. 진짜 일주일에.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뭐 홍반장이 좀 배려해준 덕에 나는 홍반장만큼의 일의 양이 많지는 않기도 했지만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 이거를 안 하면 못 하겠는 거야. 버틸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장비가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무겁잖아. 이게 카메라 한 대 자체도 무게가 있지만 렌즈 큰 거 달고 난 좀 사진 같은 거 하면 스트로보까지 달고 이러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이 근육을 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손목이 부러지든지 어깨가 나가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근력 운동을 했지 계속. 우리보다는 한두 살 정도는 어리지만 느껴 지금?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확실히 30대 중반 되면은 그 노화가 가장 피크를 치는 그런 그래프도 있잖아. 그것처럼 나도 뭔가 요새 느끼는 게 흰머리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다리를 다치면서 그냥 다리가 이렇게 발이 꺾였을 뿐인데 뼈가 부러지는 걸 겪으면서 아, 몸이 좀 낡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체력도 언니 말한 거에도 너무 공감됐는데, 진짜 예전에는 그래도 밤새고 뭐 일상생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밤새면 진짜 나도 2, 3일은 계속 막 좀 상태 안 좋고, 진짜 왜 밤을 새면은 그 술 취한 거와 같은 맞아, 인지 맞아. 상태가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진짜 그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저도 밤 안 새워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한 8시 되면 졸려 이제. 원래도 근데 아기 때부터도 나는 좀 9시 막 이때 자고 통잠 자고 그런 아가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난 낮잠 안 자고 계속 좀 일찍 자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더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8시에 자고 새벽 막 2시, 3시 사이에 눈이 떠지고. 원래 잠을 길게 자진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 할머니 스케줄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한 4시 반까지는 잤어요. 근데 이제는 2시 반, 3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수면 시간 확보해야 되니까 8시에 자야 된다. 막 그러고 있어요. 진짜 확실히 그 밤새는 거에서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작업을 길게씩 해야 되고, 또 집중을 하려고 하면 또 해가 져야 또 집중이 돼. 막 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언트 응대도 해야 되고 뭐 미팅도 다녀야 되고, 정작 촬영 갔다 온 편집본을 편집하는 건 그 미팅이 끝난 이후에 막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새벽 한 3시 4시 뭐 이렇게 작업 시간이 되니까.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씩 그래도 한 대여섯 시쯤 거의 날 새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거의 한 3, 4일은 그 여파가 지속돼가지고 그게 너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웬만하면은 밤 새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젊어서 밤을 셀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로 살아서는 이게 몸이 버텨내지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아니면 근데 또 젊었을 때 너무 체력을 땡겼어서 지금 체력이 없는 걸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젊었을 때도 뭐 그렇게 뭐 술이나 이런 걸 마신 건 아니지만 거의 몸을 혹사시키듯이 연극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돈 없어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늦게까지 맞아. 일하고, 약간 진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무료 체험 기간에도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운동을 조금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 게 한 몇 년 안 되긴 하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체력으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몸을 만들어 볼까? 뭐 근육을 조금 이렇게 뭐 펌핑도 해볼까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해. 그냥 유지만 하자. 유지하는 것도 너무 그냥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유지를 할까 한번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긴 하더라고. 맞아. 나도 예전에는 뭐 헬스장을 가든 무슨 운동을 할 때 항상 목표가 다이어트, 살을 빼야 해 막 이랬는데, 이제 뭐 살이고 뭐고 일단은 살고 보자. 체력부터 기르자. 약간 그러고 있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퇴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 그 하지 근육이 진짜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걔네가 약하면 이제 나이 들수록 낙상 위험이 올라가는데, 낙상에서 고관절 뭐 골절되거나 이러면 아병 생활을 하면서 뭐 폐렴도 쉽게 오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많이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지 근육이니까 스쿼트 그거 꼭 해야 돼요. 하나를 꼭 하라. 그러면은 전 스쿼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들어. 근데 하체 진짜 운동이 제일 힘들긴 해. 하체 근력 운동이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그거 하체 근력 운동 제대로 하고 나면은 막 유산소 막 1시간, 2시간 한 거보다 더 숨차잖아요. 심박수도 진짜 많이 오르고. 근력 운동이 중요하긴 한데, 작년에 초에는 그래도 홍 반장이 운동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로 무슨 운동을 했었어? 그때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나도 한 22년 3년 막 2년 동안에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꾸준히 이렇게 받았었고, 그때 배워놓은 걸로 이제 혼자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트레이너 선생님이 잡아주는 정도로 막 빡세게 운동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좀 유지할 정도로 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해서 헬스장을 가서
이제 기구를 뭐 든다든지 주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했고 근데 근력 운동만 하면 확실히 재미가 없어. 그래서 루틴을 이제 뭐 근력 운동을 하고 뭐 다음 날은 러닝을 뛴다든지 또 한때 내가 재작년부터 러닝에 좀 맛을 많이 들이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집에서 안양천 거쳐서 한강 이렇게 돌아와서 오는 그 코스가 좀 보는 맛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뛸 맛이 나거든. 그 뛰는 맛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알게 돼서 그 러닝을 좀 꾸준히 했고 결국에는 뭐 나중에 한 매년 그러는데 한 10월부터 서서히 좀 운동 횟수가 줄어들고 11월에 거의 11, 12월은 거의 이제 못 가다시피 하니까 한 9월까지 만들어 놓은 체력 가지고 3개월 버티고 항상 이런 루틴이야. 그래서 꾸준히 한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러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작년 초에 정말 열심히 하더라. 음. 진짜 매일 가고 심지어 우리 촬영 갔다 와서도 나는 너무 힘들어갖고 집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운동을 갔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저러지? 이랬는데. 근데 힘들어도 운동 갔다 오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홍 반장이 재작년에 운동의 효과를 좀 체감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원래 계속 제가 운동해라 그래도 바빠서 안 돼, 뭐 돈 없어 막 이러면서 거부했었는데 2023년 그때부터 본격 막 PT 받고 이러면서 그 힘으로 24년을 진짜 힘들었는데 막 버티고 나서 이게 내가 그래도 올해 운동해서 체력이 되나 보다 이걸 느낀 다음에 작년에는 바빠도 스스로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그 조금 다운이 될 때가 있어. 뭐 일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 그러니까 뭐 바빠가지고 우울할 때도 있고 또 일이 없으면 또 일이 없는 대로 우울하고 그런 감정들에 빠질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좀 약간 그 심적으로 계속 요동치는 걸 어떻게 붙잡을까 막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사실 뭐 집에만 있는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일을 계속 몰아서 하면 지금 내 신세가 왜 이라 막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한번 좀 몸이라도 피곤하게 해가지고 잡념을 없애보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리프레시도 되고 진짜 잡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어서 내 뭐 몸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거 플러스 조금 건강한 생각을 하게 만들자 또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죽여버리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좀 뭔가 운동하러 온 내 자신이 조금 멋있지. 멋있어 멋진 보이잖아. 나. 좀 그런 거에도 취해 있었던 적 있어. 야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운동 왔는데 갓생사라. 미쳤는데 진짜 나 너무 멋진데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할 때가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했었던 게 너무 좀 좋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바빠서라는 것도 좀 어찌 보면 핑계라고 들릴 수 있는데 진짜 도저히 갈 시간이 없긴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바빠도 밥은 먹잖아. 약간 운동을 난 밥도 안 먹었어. 그럼 인정. 막 서반장한테도 야 서울을 떠나고 싶다라는 말 플러스 운동 가고 싶다 운동 가야 되는데 이 얘기도 좀 같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언니는 주로 어떤 운동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난 지금까지 진짜 좀 다양한 걸 했어. 뭔가 운동을 하면 재밌는 걸 좀 찾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관절이 안 좋으니까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와서 항상 한 3, 4개월 차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온갖 걸 다 해본 것 같아. 어릴 때는 스케이트, 수영 이런 거 했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는 스쿼시 또 뭐 했더라? 스윙 댄스도 거의 운동에 준하는 거 아니야? 엄청난 그치. 유산소 운동이지. 그걸 제일 오래 했네. 근데 스쿼시랑 스윙 댄스 다 무릎 관절에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스윙은 뭐 무릎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스쿼시를 하니까 난 바로 무릎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했고. 너무 방향 전환도 역동작을 좀 많이 해야 많고. 되니까. 그리고 약간 왜 한쪽만 쓰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복싱도 하는데 재밌었는데 그것도 아프더라고 무릎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복싱도 한 4개월 하다 그만뒀고 플라잉 요가도 너무 재밌었어. 근데 손가락 관절이 이제 손가락이 다 관절이야. 이게 잡아야 되니까. 이게 내가 이 안경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딱
확 다 움켜줘야 되는데 아. 이게 풀어지니까 손가락으로 내 몸무게를 아. 다 지탱해. 그 얘가 다 무리가 어. 염증처럼 돼갖고 치료받는다고 또 못했고 필라테스도 하고 하다가 최근에는 결국엔 돌아와서 정착한 건 헬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헬스를 되게 싫어했거든. 근력 뭐 재미없어 막 이랬는데 PT를 받다 보니까 그냥 제일 낫더라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나 혼자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방법도 잘 모르니까 이게 PT가 특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PT는 딱 30분 PT여갖고 아침에 가서 딱 하고 하면 뭔가 집중적으로 확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좀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나는 헬스장을 최근에 지금 한 3년째 PT 받고 있어. 근데 잠깐 말이 나왔었는데 악력도 생존에 되게 중요한데 악력이 약하면 빨리 죽는다는데 저도 악력 진짜 약해가지고 맨날 돌리는 뚜껑 딸 때마다 승질 나거든요. 나는 그리고 좀 쓸데없는 상상 많이 할 때 약간 절벽 같은 데 떨어지거나 이렇게 창틀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사고 상황에서 나는 10초도 못 매달려서 바로 떨어져 죽겠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힘 기르는 방법 지금 찾고 있어. 클라이밍을 하러 가야겠다. 클라이밍도 막 하고 싶긴 했었어. 오빠는 엄청 리치가 길어가지고 클라이밍 되게 쉽게 할 것 같은데 우리 한 4번 갈 거 그냥 빙 이렇게 바로 닫고. 근데 서반장은 이게 30분 그 PT를 한다고 했잖아. 그게 좀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적은 없어? 앞에 물론 늦게 일어나서 앞에 한 10분 이상 일찍 못 갈 때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뭐 20분 정도 뛰고 30분 받고 또 끝에 한 10분 15분 좀 더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지. 그리고 사실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은 일주일에 중강도로 150분 정도 하면 되고 근력 운동 한 1, 2회 하면 되는 정도라 30분씩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2번. 2번? 근데 뭐 1시간이라고 치면 앞뒤로 붙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2번 하면 120분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한 30분 정도만 더 채우면 열심히 좋겠다. 갈 때는 이제 그냥 PT 없는 날 중간에는 가가지고 러닝머신도 뛰고 혼자 좀 근력 운동 몇 개 좀 끄적끄적 해보고 하는 정도는 하니까 일주일에 한 3-4번? 그리고 같이 걸어봐서 알겠지만 걸음이 거의 뛰는 수준으로 빠르잖아. 그치. 언니는 무릎이 안 좋으니까 빨리 걷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맨날 이제 막 빨리 걷자 할 때 속도 정할 때 서반장 속도? 막 이런. 서반장 속도로 가면 진짜 약간 이게 펌핑이 와. 심장 펌핑이. 오늘은 좀 뛰지 말고 걸을까? 하면 서반장 걸음? 막 이러면서. 운동을 좀 해볼까? 운동하듯이 해볼까? 하면 이제 서반장 걸음으로 가는 거야. 설명할 때도 나 오늘은 안 뛰고 그냥 서반장 걸음으로 3km 걸었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해. 니네 그러고 있었어? 그러면 진반장은 어때? 어떤 운동?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해봤고 근데 저는 뭐 저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려고 그랬다기보다 그냥 운동하는 거 원래 좋아해가지고 다양하게 해봤는데 의대생일 때는 헬스장에서 PT도 받고 또 유도도 다녔고 크로스핏도 했고 그리고 뭐 수영도 고등학생 때도 좀 배웠었다가 대학교에서도 좀 배우고 최근에는 러닝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좀 뭐 헬스장 이런 데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TRX라는 밴드, 자기 체중으로 쓸 수 있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게 원래 군인들 이렇게 체력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 프로그램인데 그 TRX 밴드를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밴드를 이제 문에 걸거나 아니면 어디 기둥이 있으면 걷다 걸어가지고 제 체중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운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다양한 자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X도 하고 그래도 하루에 5km 정도는 매일 뛰려고 하고 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맨날 뛰었어요. 야,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난 그렇게 뛰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뛰면은 괜찮아요. 막 해가 본격 뜨기 전에. 근데 7시 넘어가면 이제 좀 덥거든요. 그래서 6시 반에 뛰어야 돼. 그리고 뭐 가장 최근까지는 이제 우기여가지고 그래도 훨씬 괜찮았어요. 근데 좀 습하고 덥기는 해요. 근데 나는 오히려 조금 더울 때 뛰는 게 약간 러너스 하이라고 하나? 그게 조금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더우니까 좀 그렇죠. 그리고 덥고 나서 찬물로 샤워하면은 맞아. 진짜 시원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땀을 흠뻑 하고 그러니까 이제 표정. 목표 키로수를 채우고 나서 마시는 또 물? 그게 또 그렇게 나는 맛있더라고. 뭔가 변태적이야. 근데 진짜 그게 좀 쾌감이 있어. 뛰고 나서도 뭔가
땀에 흠뻑 젖은 내 모습이 또 멋있고.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약간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됐던 게 제가 두 번째 이사한 집은 괜찮은데 첫 번째 살던 집은 약간 온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했는데 더운 상태에서 찬물로 샤워하면 그게 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환경에 나를 맞춘다 그런 느낌으로 운동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뭔가 원래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에너지가 진짜 높아서 너는 조증인 것 같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한 박사 과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박사를 하면서 약간 무드가 막 떨어지고 또 막 혼자 외국에서 너무 오래 막 필드 생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되게 우울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4년도 여름에 제가 진짜 약간 약을 먹어야 되나? 약간 이 정도로 우울감이 막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이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다가 제가 그때 본격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러닝을 하니까 근데 무드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러닝을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구나 해가지고 예전에도 뛰었었는데 계속 꾸준히 뛰게 된 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한동안 못 뛸 것 같아요. 딱 그 아치를 이루는 뼈가 부러져가지고 뒤꿈치 뼈가 그래서 체중 부하를 한동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저는 좀 수영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수영 할 수 있어 외국에 나가서? 이번에 가는 데는 이제 좀 결국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찾다 보니까 거기 숙소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숙소 수영장에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서 뭐 유산소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면은 수영 운동할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각자 뭐 운동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 어떻게든 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게 고민이긴 하거든. 바빠지는 시기 11, 12월 이 3개월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항상 고민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계획을 뭐 한번 그렇게 잡아볼까. 어쨌든 1월부터 9월까지는 뭐 헬스장을 다니든 러닝을 꾸준히 뛰든 그렇게 꾸준한 운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테니까. 근데 이제 10월부터 가면 뭐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한 2-3시간은 그냥 잡아먹히잖아. 근데 우리 스케줄로는 그 2-3시간 잡아먹히는 게 꽤 크리티컬하니까 중간중간에 아까 진 반장이 얘기했듯이 그냥 혼자서 스쿼트를 하면서 스쿼트 한 몇 회 하고 편집했다가 세트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지. 뭐 그렇게를 해볼까 뭐 고민을 해보긴 하는데 바쁠 때는 좀 짧게 인텐시브하게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좀 짜는 것도 방법이죠. 그냥 30분 아니면 15분. 그러니까 15분의 버피 한다든지 좀 빡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 한창 바쁠 때 운동은 좀 해야겠다 우리 계속 앉아 있으니까 운동해야겠다 싶었을 때는 그랬었어. 그 편집 다 하고 검수할 때는 손이 필요 없잖아. 그 틀어놓고 의자 집어넣고 스쿼트 하면서 봤어. 오, 역시 짬짬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서반장답네. 그러니까 확실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그 운동을 하루 일과에 딱 녹여내야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좀 나는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홍 반장은 항상 뭘 할 때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이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운동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뇌파라는 게 있어. 그 운동이 결국 그 일주일에 150분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그냥 쪼개서 하는 그런 작은 동작들로도 충분히 같은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낸다라는 그런 연구거든. 그래서 그냥 제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린 그런 거라든지 뭐 되게 작은 그런 것들을 모아도 그러니까 뭐 통근할 때 걷고 그걸 좀 빠르게 걷고 이런 것만 모아도 충분히 이게 건강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한동안은 뭐 그렇게 했어. 그 서반장이랑 사무실에서 계속 같이 편집을 하다가 이제 서반장이 집에 갈 때쯤이면 서반장이 이제 근처에 사니까 거기까지라도 이제 같이 갔다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한 30분 정도는 왔다 갔다 몸 풀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 걷는 거 30분을 이제 서반장 걸음으로 걸으면 괜찮은 거지. 그 서반장 걸음이라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어떤 정도냐면 이게 그 중강도 운동 빠르게 걷기가 좋다고 하는데 빠르게 걷기에 빠르게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거를 스스로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워키토키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노래는 할 수 없는 정도 그 말은 좀 끊어지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로 하면 이제 중강도인데 서반장 속도로 걸으면은 문장도 다 이어서 말하기 어려운 속도잖아. 숨이 너무 차가지고. 그 정도인가? 근데 내가 그렇게 빠르게 걸으니까 좀 단점은 유산소 운동이 웬만해서는
숨이 안 차.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 그러니까 은근 되게 운동을 못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 맨날 약간 활력이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 평소에. 집순이고 이러니까. 집순이고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같이 워케이션 가가지고 러닝도 같이 뛰어보는데 되게 은근히 되게 엄청 잘 뛰더라고. 그래서 좀 유산소에 특화가 되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 왜 근데 운동 못할 것 같은 이미지지? 나 수영도 못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평소에 활력이 없어서 그래. 뭐 텐션이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 되게 차분하고. 알 수 없다. 내가 스윙도 한 3시간을 안 쉬고도 춤췄던 사람인데. 물론 30대 초반 얘기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우리가 많이 앉아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 꼭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달릴 때 아니면 우리가 이 큰 엉덩이 근육을 쓸 일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달리기가 진짜 좋긴 하고 언니는 무릎에 무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걷기를 하는데 그게 숨이 안 차면은 좀 사이클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심이 앉아서 어쨌든 무릎에 좀 무리가 덜 가는 걸로 하는데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나 그래서 나 그 PT 쌤이 좀 그 가르쳐 준 게 뛸 때 느린 속도인데 빠르게 뛰는 거. 발을 구르는 걸. 그러니까 케이던스라고 하지. 할아버지들 뛰는 것처럼 잔잔하게 뛰는 그렇게 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케이던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발 구르는 게 조금 이렇게 잘게 쪼개면서 빨라야 부상 위험도 덜하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는데 보폭이 크거나 그러면 좀 부상 위험이 좀 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 러닝 코치님들이. 그래서 나도 그 케이던스를 조금 높이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막 빠르게 뛰진 않지만 그렇게 항상 뛰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언니처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러닝 같은 거를 못 하니까 좀 걱정을 하시고 또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러닝하면 무릎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미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속적인 체중 부하를 적정량의 체중 부하를 계속 주면 우리 뼈가 계속 파괴되고 생겨나고 이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지 근육 이나 뭐 뼈 발달에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정도의 강도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러닝을 하는 게 사실 되게 필요하긴 해요. 또 우리처럼 특히 많이 앉아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러닝을 시작해 보시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러닝할 때 무릎이 아픈 경우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대부분 이 보법이 잘못돼서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거를 잘 알아보면 무릎이 아파도 러닝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 무슨 뭐 포어풋, 미드풋, 뭐 힐풋, 뭐 이런 거 엄청 뭐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가르치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본인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뛰면서 내가 이 자세가 편하다라는 걸 해야지 무조건 뭐 미드풋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디디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꼭 이렇게 뛰어라라고 하는데 너무 맞출 필요는 없다. 그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신발이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좀 관절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러닝화를 좀 찾아가지고 이게 조금 천천히 이렇게 언니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게 뛰는 그런 스타일의 러닝, 슬로우 러닝 뭐 이런 거를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하지 근육을 유지하는 게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이 들어서 진짜 고생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많이 뛰어야 된다. 그럼 혹시 각자 그런 거 있어? 뭔가 새로운 운동, 그냥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운동을 해보고 싶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조금 어떻게 더 딥하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랄까? 아니면은 희망? 나는 약간의 희망사항은 무술이나 검술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 그래갖고 배울 수 있으면 한번 배워보고 싶기는 해. 뭐 합기도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우슈 이런 거. 소림사 가야겠네. 멋있긴 하겠다. 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클라이밍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냥 올해 운동 계획은 전면 수정을 해야 되고 사실 나는 이제 40살이 됐을 때 기념으로 철인 3종 경기를 출전해야지 하고서는 막
조금씩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일단 발 잘 회복해서 철인 3종 경기에 필요한 러닝, 사이클, 수영 이거를 좀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 근데 그 와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칭, 좀 유연성. 그래서 다리 찢기가 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찢기를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러닝 뛰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러닝을 뛰니까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내 눈에 좀 다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러닝, 캠핑을 하니까, 러닝과 캠핑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이렇게 좋았구나. 또 난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여름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구나라는 걸 막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목표를 원래는 한 올해쯤 하프 마라톤 정도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또 거기까지 또 훈련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좀 꾸준히 해가지고 내년쯤엔 하프 마라톤 정도는 한번 일단 뛰어보고 싶어. 10km라도 나가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5km, 10km는 그냥 지금 뛰라고 해도 뛸 수는 있어.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목표를 세운다면 하프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은 내가 좀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풀코스 마라톤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하프 마라톤까지는 그래도 좀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는데 풀코스 마라톤 뛰는 나는 아직까지 상상이 잘 안 돼.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좀 훈련도 꽤 많이 필요하고, 어쨌든 그 뭐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 타임 리밋이 뭐 5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안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 풀코스 마라톤 뛰는 것들 많이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면서도 야 진짜 괴롭겠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내년에 하프 마라톤 한번 뛰고 나면 또 이제 생각이 바뀔 것 같은 거야. 좀 더 노력하면은 풀코스 뛸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뛰어서 메달을 받는 내가 되는 그 목표. 또 멋진 나 막 이렇게. 나한테 빨리 취하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훈련을 해야겠다. 약간 요새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주요 도시들에 가서 그 주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막 러닝 마라톤 참가하고 또 메달 내고 막 돌아다니면서 또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약간 그거를 이렇게 쭉 주요 도시들 전 세계 주요 도시들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도장 깨기처럼 그런 거 찾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부럽긴 해. 그러니까 내가 그 러닝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동네 주변이 괜찮다, 뭐 눈에 담을만 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뭐 다른데 또 이동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면은 더 높은 수준의 감흥을 느낄 수 있긴 있겠지. 그리고 그게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냥 찻길을 뛰어다니는 거? 원래 찻길로 못 다니잖아요. 맞아. 근데 마라톤 할 때 이런데. 마라톤 할 때는 이렇게 다 통제해놓고 그 도로를 마음대로 맞아. 뛰어다니는 게 난 그게 기분이 좋던데. 제가 뭐 나갔었잖아. 제가 동쪽에서. 동티모르 에서 이번에 마라톤에 나갔거든요. 물론 그거 뭐 기록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펀런 이런 거여가지고 뭐 메달도 안 주고 이런 거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그게 약간 구간이 애매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출전한 게 3km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되게 동티모르의 수도의 동쪽 끝에 살았는데 그 센터까지 가는데 길이 통제가 되고 또 저희 집 쪽이 코스에 포함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도로가 통제돼서 집합 장소까지 5km였는데 거기를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결국 5km를 뛰어서 그 집합 장소에 가서 거기서부터 3km를 뛰고 다시 5km를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럼 13km를 뛴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3km를 출전하기 위해 10km를 뛴 그런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3km는 약간 그쵸, 애매한 그쵸. 것 같아. 너무 양이 짧을 적어가지고. 것 같아. 근데 홍 반장 얘기 듣다 생각났는데 러닝, 캠핑, 계절을 느끼는 게 좋았다. 그럼 사실 등산이 세트로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등산할 생각은 없어요? 등산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오르는 게 아직까지는 부담이야. 뭐가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항상 뭐 러닝을 하면서 어쨌든 좀 훈련이 된 게 있어가지고 등산을 해도 좀 잘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등산이라는 게 조금 이게 높다. 체력을 갖추는 이게 그 진입장벽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게 좀 높아 보이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강화도에 왜 만이산 있잖아. 한 그런 정도 산은 좀 부담 없이 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 나는 조금 가볍게 갔는데 많이산은. 아 근데 등산은 언니가 같이 못 해줘서 안 되겠다. 난 등산 절대 안 해. 근데 오르는 거는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것도 있어. 제주도 사람이니까 기준이 한라산인 거야. 등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산을 올라? 그러면 한라산? 아 한라산 진짜 너무 힘든데? 약간 이 생각부터 든달까? 근데 웃긴 게 한라산 한 번도 안 올라가 보고 저랑 만나고 나서 처음 올라갔거든요. 마치 정상 한라산 가는 거 정상. 되게 많이 올라가 본 사람처럼 말하는데 내가 더 많이 올라가 봤어 정상을. 중산간까지는 많이 가. 중산간까지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그럴 줄 알아? 정상까지가 조금 힘들지. 중산간에는 그 중산간에 왜 우리 조상묘가 있어가지고 그 국립공원 정해지기 이전 그러니까 뭐 한 19세기 뭐 20세기 초 이럴 때 만들어진 무덤들이라 가지고 그 중산간까지는 그냥 올라가서 벌초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매년 갔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막 하나 가기 싫다고 막 가면 항상 쥐가 나 다리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체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뭐 등산 캠핑과 등산을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은 근데 목표를 얘기했으니까 난 아까 희망사항만 얘기했잖아. 그래서 올해의 난 운동 목표는 일단 가장 큰 챌린지가 생긴 게 우리 집 아래에 있는 헬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끄는 PT가 끝나면 아마 재등록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안 하고 이제 내 스스로 운동을 하는 게 올해 진짜 가장 큰 목표야. 아니면은 언니 사무실을 맨날 나오잖아요 거의. 근데 사무실 바로 옆에 저기 여성 전용 센터 저 다녀봤는데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시거든요. 이렇게 이동할 거면 우리 집 이사 가는 헬스장에 거기를 가면 돼. 걸어서 한 10분. 근데 거기가 이 거리니까. 동선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여기는 동선 안에 들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집 좀 그냥 헬스 기구만 따로 있는 공간이 있거든. 그냥 거기서 좀 혼자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날씨 좀 풀리면 나도 한창 좀 러닝 좀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비 오고 뭐 이렇게 돼갖고 못 갔는데 이제 한 봄쯤 되면은 나도 한강 좀 많이 뛰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잘 살아내 볼 것인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제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중강도 운동 기준으로 300분 정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0분씩 6일, 1시간씩 5일 정도를 해야 건강이 증진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건강을 유지하겠다라는 목표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보고 또 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내기는 어렵다 이러면은 강도를 올리면 되거든요. 고강도 운동으로 150분 하면은 또 건강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운동 목표가 어떤지 올해 운동 목표를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목표로 나는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마라톤 대회를 나가겠다 아니면 뭐 철인 3종 경기를 한번 나가보겠다 그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꿈꿔보는 것도 운동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같이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